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강남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마약류 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주간의 말이죠.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무려 1000여 명에 가까운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사실까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마약, 인터넷 쇼핑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 광주지검의 차장검사로 GHB,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마약류를 최초로 적발한 김희준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과 한 달여 전쯤에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셔서 마약 관련된 우려와 현황, 대책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에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최근에 투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언론 보도상에 보니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간이 시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이 소변 검사의 양성 판정이라는 것은 그럼 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여했다 이런 증거라고 봐도 이제 맞는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간이 시약 반응 검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을 했을 때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이 시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최근 일주일 이내에 투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 오프닝 멘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인터넷으로 필로폰까지 구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까요? 예, 요즘은 이 마약 거래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 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맞대면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요. 네네.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전과 다른 게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대금을 지불했던 그 증거도 지금 나왔고요. 과거에도 2차례나 마약 관련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했는데 이렇다면 상습 투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주문할 정도라면은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정도라면은 그동안에 마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친숙해져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검거가 됐다고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하고 이러한 과정을 쭉 적발해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누군지 알 수 없고요. 더더구나 이제 공급책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마약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마약 사범을 소위 말해서 투약 사범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급책, 밀수책까지 연결해서 올라가는 수사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대금 지불을 암호화폐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검거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계좌 추적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자하고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이 가능한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 더더구나 이제 인터넷 또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판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추적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딥앱이라든가 다크앱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약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방금 언급하신 딥웹 또는 다크웹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이건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세계의 뒷골목으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과 같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라든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특수한 웹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폐쇄성 때문에 마약이라든가 무기 거래는 물론 아동 포르노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의 범죄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네. 최근에 그 강남클럽의 실상을 고발한 일종의 르포르타지 소설인 메이드 인 강남의 작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강남클럽 네. 같은 데에서 이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같은 구조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돼야 이 같은 부분을 차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진 건데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거래 방식이 주된 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포착해낼 수 있는 그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현재 방식은 그 마약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사이트들을 포착을 해내야 되겠죠. 방금 전에 그 은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정준영, 승리, 이 강남클럽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단톡방에 보면은 고기, 캔디, 이런 것들이 그 마약을 지칭하는 그 용어들이, 은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마약을 나타내는 은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다른 단어로 해서 마약을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는 것은 대마초를 의미를 하고 캔디는 엑스터시나 합성마약 같은 거. 네네. 그리고 필로폰을 나타내는 단어도 굉장히 많은데요. 얼음이라든가 작대기, 아이스, 작두 이런 것들이 필로폰을 나타내고요. 예.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우유 주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방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탈색, 염색 번갈아 하면서 모발 검사를 하면은 마약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인지요? 그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도 소위 그 마약의 감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약도 판매한다는 사이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런 방식으로 취해도 결국에는 마약을 투약했다면은 나중에 다 증거로 검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결국은 증거를 포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다 이게 삭발을 한다든지, 채모를 다 이게 삭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피해 나갔기도 하고. 로버트 할리 씨가 두 차례 수사에 걸친 때 대응했던 방식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남양유업 창업주에서 이제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화제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데요. 필로폰 0.16g을 3번에 걸쳐서 조 씨의 팔에 주사를 놔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그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은 0.3g에서 0.5g이거든요. 네네. 근데 0.16g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3번 내지 4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이건 사실 1회 투약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 그래서 통상적인 그 마약 투약 양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0만 명당 그러니까 20명 이것이 마약 청정 그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것을 넘어섰다는 그런 경찰의 발표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개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마약 청정 국가라는 그 자체가 환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마약 청정 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용어도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경찰에서 한 달 동안 단속을 해가지고 1,000명 가까운 마약 사범을 검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사실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검거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뭐 제대로 적발을 안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통계 수치가 낮아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마약 사범의 의미가 만연해 있고요. 굉장히 범람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속을 해 나가야 될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 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약 수사 유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식약처 관세청 등이 좀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서 단속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요. 전국적으로는 좀 우리나라도 미국의 DEA와 같은 마약 수사청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마약 수사 기구를 한번 설립을 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거래가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마약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지금 있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인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